힐링가족 여러분, 자, 이번에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상관관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힐링여행자 유튜버 가족 베레모입니다. 주식 투자하다 우연치 않게 작년 11월경에 선생님 영상으로 공부하며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그동안 투자 중인 알턴이 마이너스 30%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힐링 여행자 종목으로 갈아타고 은행에 투자 중이던 퇴직연금도 선생님 영상 덕분에 증권사로 옮겨서 요즘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지금까지 꾸준히 저점 매수로 수량을 늘려가며 노후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60살 가장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70까지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소득을 올려야 하기에 건강자산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드머니가 5천 정도이고 다달이 100만 원 정도로 10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미래 근로소득 노후가 불투명하게 느껴져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평택 고덕부근 지제역 아파트를 매매하고 직장이 가까운 안중읍 부근으로 아파트를 갈아타면 차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이걸로 힐링 여행자 종목으로 10년 장기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로 놓고 안중읍 전세로 갈아타면 차액 1억을 투자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지역 아파트도 고덕 삼성전자 부근이고 GTX A와 C 노선 간극성 호재도 있고 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10년 장기로 지제역 아파트도 같이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올 건데 이 글이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기를 빌면서 항상 선생님 수고로움에 됐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후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상승률보다 현재 명품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안정권도 생각해야죠. 나이가 60이에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평택 고덕부근 지제역 아파트면은 그 평택 그 고덕 그 신도시 한복판 쪽이네요. 거기 앞으로도 무슨 오피스텔이고 뭐 지식산업단지고 또 뭐 국제학교도 들어선다 그러는데 앞으로 여기보다 가까운 안중읍 부근 어디가 더 많이 오르겠습니까? 더 많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평택 고덕 부근 지제역 아파트예요. 제 생각에는 후자예요. 이걸 매매하지 말고 직장이 가까운 안중읍으로 전세를 넣고 안중읍으로 전세 가세요. 그 다음에 차액 1억이죠? 이걸 투자하면 평택 고덕 신도시의 지지역 아파트도 살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세 넣고 안중읍으로 전세 가면 차액 1억 나는 것 이것과 매달 100만 원씩 과한 욕심은 또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매달 근로소득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이에요. 1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또 지금 5천 있다 그랬죠? 1억 7천이에요. 거기다가 차액 1억? 이거 앞으로 10년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통 10년이면 몇 퍼센트 느는지 알잖아요. 5억, 6억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팔지 않은 평택의 고덕 신도시 아파트, 그 아파트의 가치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평택의 고덕 아파트 팔지 마시고 직장 가까운 안중읍 부근으로 전세 넣고 그쪽으로 전세 가세요. 그 다음에 그 차익을 가지고 마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입니다. 자, 또 한 분. 권록바님. 선생님, 저는 30살 남자입니다. 현재 열심히 직장 다니며 절약하며 꾸준히 명품 주식 모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현재 1억 4천 정도 절약하며 자동차 안 사고 불필요한 소비 줄이며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야, 30살에 현재 1억 4천 모았어. 괜찮네요. 잘하셨어요. 모두 안전한 ETF랑 삼성전자 우량주만 모아가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집을 줘서 당장 집이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명품 주식을 모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금으로 부동산을 지방에 사는 게 맞는지 싶네요. 혹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반대하냐면 부동산을 지방에 사는 것.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당연히 수도권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하락을 조금 하다가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방은 계속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입니다. 지방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 가까운 쪽에 주가에 관계없이처럼 부동산에 오를지 안 오를지 관계없이 내가 편하게 지방에 내 직장 가까운 데다가 집을 산다. 그거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방에 사는 거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제가 우리나라 집값의 비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그 뭡니까 그 구독률 조회수 가장 높은 것 그거 보면 투자를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서울 또 수도권 여기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전제로 말씀드린 거지 지방 아무 데나 더군다나 중소도시 점점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도 점점 소멸되는 과정이에요. 대학가의 원룸을 비롯해서 각종 업소들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 하다못해 지방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는 그 돈으로 빌라밖에 못 사요. 그래도 빌라 사야죠.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한다 그러면 지방에 투자 안 하고 수도권에 투자합니다. 또 조금 전에 평택 고덕신도시 그거 아까워서 못 팔죠. 거기다가 안중읍으로 갑니까? 더 소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전세 놓고 전세 옮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더욱 나을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봅니다. 주거하는 집 말고 조그만 집이 있는데 월세를 조금 받습니다. 이것을 만기가 되어 가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S&P 500 나스닥 100 필반락 균일하게 분산 투자하고 싶은데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일 겁니다. 부동산이 현재 투자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또 두 채, 세 채 아니면 상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월세 받아요? 그거 손해예요.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 보면 보증금 1억 그러면 월 30 제로금리 때 지금은 40 많이 받으면 월 50이에요. 근데 50은 과거였죠. 월 30, 40이에요. 30이라면 360만 원 3.6% 1억에 대해서 40만 원이라면 4.8% 부동산에 대한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1년에 그 수익이 보통 4% 많으면 5%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전세를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 가지만 딱 투자해도 훨씬 낫습니다. 그동안 설명드렸죠? 5년 동안의 수익률을 봅니다. 요즘 많이 떨어졌는데도 SPY, S&P 500 5년 동안에 96% 2배죠. 5년 동안에 두 배로 올랐어요. 10년에 246%, 3.5배가 올랐어요. 가장 낮은 SPY인데. 그 다음에 나스닥 100 QQQ 보면 5년 동안 186%, 그러면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보면 562%, 그러면 6.6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높죠? 5년 동안에 283%, 그러면 3배, 3.8배, 4배 가까이 돼요. 10년이면 844%, 9.5배가 돼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러니 연간 보통 4%, 5%, 그 10년이면 많이 받아야 50%예요. 10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지수 따라가는 SPY, QQQ, SOXX 이것이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패시브 ETF예요. 이 세 가지만 넣어놔도 10년이면 몇백 %가 늘어나는데 월세 받으면 10년에 50%, 60%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또 집을 팔아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 하면 이제 나이 먹어서 자녀분들이 다 출가하고 30평대 이상 아파트에 그동안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에 부부가 둘만 살고 있어요. 수익은 없어요. 수입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굳이 서울 한복판에 살 필요 없이 교통이 좀 괜찮은 본인이 원하는 수도권의 변두리 지역이나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 몇 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안정적인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해두면 월 생활비 뽑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 사별을 했다든지 혹시 안 좋은 이혼을 했다든지 혼자 사시는 말고 부부가 현재 같이 생존하고 계시면 부부간에는 서로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6억까지 세금 없어요. 그렇죠?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22% 세금 내죠. 그걸 가지고 계속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1년에 5천만 원? 그래봤자 10년이면 5억이에요. 10년 동안에 6억까지 배우자 증여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도하게 되면 그만큼 올랐으니까 22% 세금을 내야 될 걸 가지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매도를 해서 그걸로 생활비하면 세금 안 나갈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6억. 그러면 매달 몇백만 원씩 매도하는 거 세금 안 내고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간 증여가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불가능하죠. 부부가 현재 같이 함께 생존하시는 분들 해당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출가해서 부부만 사시는 분들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집을 줄여서 가고 한복판에서 좀 더 싼 쪽으로 그 다음에 그 몇 억의 차익을 가지고 안전하게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가지만 나눠서 넣어도 매달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분, 세 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걱정을 신경 쓰는 분들 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시거든요. 또 부동산을 투자한 부동산을 월세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거의 맞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